오늘 11주차 엑셀 부분 제 10장 데이터베이스 관리 부분이고요. 엑셀 2013 실행하시면 되고요. 자, 새로운 문서를 열어볼 거고요. 우리 내 문서 안에 있었죠? 새벽 컴퓨터 교실 10장 데이터베이스. 밑에 많네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정렬, 뭐 자동 필터, 고급 필터, 부분합, 피벗 테이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은 것 같아요. 내용은 똑같은 것 같은데 이제 파는 방법론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자, 먼저 177쪽에 나와 있는 데이터베이스 관리라고 써 있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것부터 볼게요. 이제 최근에 또 뭐 방송에 나오는 게 이제 대학 입학 시험 수학 능력 평가에 관련된 그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원서를 접수하죠. 그럼 뭐를 우리가 기록을 하죠? 한번 써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름, 뭐 주민번호, 주민번호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요. 잠깐만 좀 작게 해서 볼게요. 근데 또 뭐가 들어가죠? 이제 뭐 학교, 출신 학교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재학생이냐 아니면 뭐 졸업자냐 아니면 뭐 검정고시냐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들어가다가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제 뭐 뭐가 들어 연락처 같은 것도 들어가겠죠. 연락처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원서 접수를 했어요. 시험을 봤 이제 그리고 시험을 봤단 말이야. 시험을 봤는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그 수험번호하고 이름하고 뭐 국어 점수, 영어 점수 해가지고 등등등등등등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출력이 돼야 되겠죠. 수검표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겠고 원서 시험을 본다 그러면 OMR 답안지에다가 수험번호하고 자기의 이름하고 그날 시험 봤던 거, 그 시간대로 봤던 뭐 점수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답을 체크하겠죠. 그럼 이제 이런 게 입력이 되고 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출력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또 수험번호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학교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점수들이 나와야 되겠죠. 점수들이. 근데 점수들이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그냥 총점 얼마 뭐 이렇게 따진 것 같은데 요즘은 뭐 내 점수가 뭐 몇 등급이냐 뭐 이런 것도 따지는 것 같아요. 점수들과 이제 등급들이 나오겠죠. 등급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석차도 나오려나 모르겠어요. 전교 1등을 했는지 내가 몇 등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항목들이 모여서 한 사람에 관한 기록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레코드라 그래요. 레코드. 우리가 네이버에 회원 가입할 때 이름 뭐 그 다음에 연락처, 아이디, 패스워드 뭐 이런 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레코드라 그래요. 한 사람에 관한 건을 레코드라 그래요. 그럼 뭐 저희 출석부에도 여러분의 이제 이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결사항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레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레코드 1번, 레코드 2번 해가지고 쭉 들어가겠죠. 그럼 레코드 비슷하네요. 어? 프로필 비슷합니다. 프로필? 레코드 이제 N까지 뭐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목록이라고 부르겠죠. 목록. 한 사람에 관한 레코드들이 모여서 그게 100개가 될지 100만 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전체 목록이 나오겠죠. 이거를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데이터베이스는 아니고 이거는 파일이라 그래요. 파일. 다른 말로는 리스트 그러죠. 리스트.
그 파일은 영어로 이렇게 쓰나요? list는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같은 말인데 컴퓨터 용어로는 이걸 우리는 파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성적 파일 이런 얘기하죠. 1학년 1반서부터 1학년 1반 성적 파일, 1학년 2반 성적 파일, 그 다음에 다 합치면 1학년 성적 파일, 1학년, 2학년, 3학년 다 합치면 그 학교 성적 파일, 뭐 이러잖아요. 중간고사 성적 파일, 기말고사 성적 파일, 이렇게 성적 파일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엑셀에서는 파일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걸 파일이라 그래요. 여기 현재 database.xlsx라는 파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파일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이 목록은 뭐라고 부르냐? 이 목록은 이게 사실은 파일이고 리스트인데 엑셀에서는 용어를 좀 달리해서 이거를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약간은 좀 다르죠. 예. 이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양이 많아요. 양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100개가 될 수도 있고 10개가 될 수도 있고 100만 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가 100만 개가 되던 데이터가 10개가 되던 간에 분류를 하고 정리정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추려낼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거를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관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하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에요. 화면 밑에 보시면 데이터 정렬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뭐 필터도 자동 필터, 고급 필터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분합, 뭐 피벗 테이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없지만 레코드 관리 뭐 이런 것도 있고 종류가 많아요. 그런 거를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178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렬이에요. 정렬. 정렬은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크던 작던 간에 큰 거에서 작은 순서대로 또는 작은 거에서 큰 순서대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키 순서대로 서라. 작은 애가 앞에 오고 큰 애가 뒤로 가라. 아니면 거꾸로 키 큰 사람이 앞에 와라. 키 작은 사람이 뒤에 가라. 그 다음에 뭐 석차 순으로 하시오. 이름 순으로 하시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순서가 흩어져 있는 것들을 순서를 나열해서 모아놓는 것을 우리는 정렬 그래요. 정렬. 예. 여기 써 있네요. 일정한 순서로 재배열하는 기능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 작은 게 앞에 오고 큰 게 뒤로 가는 가나다순, 오름차순 정렬이 있고 역순, 큰 애가 앞에 오고 작은 애가 뒤로 가는 내림차순 정렬이 있다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죠 뭐. 이런 겁니다. 여기 금액이 있잖아요. 금액이요. 이 금액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 동네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여기 보면은 정렬 및 필터도 있는데 여기 가서 내림차순 이거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데이터 탭에 가면 이렇게 있어요. 오름차순 정렬, 내림차순 정렬 하고 있어요. 눌러보시면 돼요. 데이터 그룹에 가면 정렬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금액란에다가 금액란 블럭 잡으시면 안 되고요. 이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내림차순, 뭐 오름차순 그러면은요. 그 순서대로 쭉 보기 좋게 쫙 정렬이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 석차가 쭉 나올 점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순서로 오름차순, 내림차순하면 뭐예요? 성적이 제일 좋은 애가 앞에 오겠죠. 자, 그 다음에 납품일이 있네. 날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그러면 어떻게 돼? 옛날 게 위에 있고 최근 게 밑으로 내려오겠죠. 날짜 순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분류란 동네다. 이 동네다 클릭해 놓고 오름차순, 내림차순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잘 보시면은 분류도 향수가 4개가 있고 팩도 4개가 있고 어떤 건 5개가 있고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같은 거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쪽에 금액이 향수는 향수인데 향수끼리는 금액이 큰 애가 앞에 올 수도 있고 작은 애가 앞에 올 수 있는데 막 섞여 있어요. 지금요. 그렇죠. 이제 그럴 때는 기준이 두 가지가 돼야 되겠죠. 분류별로 정렬을 하고
분류 이름이 같으면 금액별로 다시 정렬 해라.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요 두 가지 갖고만 해결이 안 되고요. 그때는 정렬이라는 얘를 꼭 눌러야 돼요. 얘를 눌러야 돼요. 책에서는 요 금액에다 클릭하고 또는 분류에다 클릭하고 정렬에 가서 뭐 오름차순하시오 또는 뭐 여기 가서 내림차순하시오 이렇게 써 있는데 뭐 그래 그냥 이것만 눌러도 되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기초 화장품인데 여기 기초 화장품이 쭉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액이 들쑥날쑥 돼 있잖아. 이제 그럴 때는 정렬이라고 하는 얘를 눌러가지고 분류별로 정렬을 하는데 추가 금액을 가지고 해라 이거지. 그래서 기초 화장품은 기초 화장품인데 기초 화장품은 가나다 순으로 정렬을 하고 오름차순으로 하고 오른쪽에 있는 금액은 큰 애가 위에 올라오게끔 해보자 이거지. 그러면 기초 화장품 중에 15만원짜리가 제일 위로 올라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확인 누르면 기초 화장품끼리는 이렇게 정렬이 되고 마스카라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비두고 선케어는 어떻게 돼요? 또 세 가지인데 금액 높은 애가 위에 가 있고 아이라이너도 금액 높은 애가 위로 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회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회원들 준회원도 있고 정회원도 있고 특별회원도 있고 그럼 회원별로 정렬을 해야 되겠죠? 같은 회원들끼리라면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해야 되겠고 이렇게 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점별로 한번 정렬해 볼까요? 지점별로 정렬하는데 같은 지점이라면 금액이 낮은 것부터 나오게 해볼까요? 그러면 요것만 갖고 누를 수가 없다 그랬죠? 기준이 두 가지면 꼭 정렬이라는 이 글자를 눌러야 돼요. 누르면 첫 번째 기준은 뭐다? 첫 번째 기준은 반품 장소가 되겠죠. 지점이니까. 그 다음에 금액든 오름차순. 그럼 반품 장소가 이제 가나다 순에 의해서 강원 지점이 제일 앞에 오겠지 뭐. 강원이 기억으로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경기 지점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서울 지점 나오고, 제주 지점 나오면 이제 경상도 중간에 있겠구나. 충청이 저 뒤로 가려나요? 호남 지점 이런 건 없죠? 호남 지점이 히읗이니까 뒤에 있겠는데, 충청이 뒤로 갈 것 같아요. 확인 누르면 강원 지점서부터 해가지고, 예, 이렇게 쭉. 지점별로 정렬이 됐고, 같은 지점이라면 어떻게 해라? 금액이 작은 애가 위에 올라오게끔 해라 이거죠. 정렬하는 거예요. 되게 편해요. 저도 이거를 수시로 쓴단 말이에요. 수시로. 그러니까 학부모들 서로 이제 연락처를 주고받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엑셀에다 저장을 해놨는데 학부모들은 이제 정렬을 해야 된단 말이야. 학부모들 이름으로 정렬할 거냐, 학생들 이름으로 정렬할 거냐 이거지. 그럼 학생의 기준이지 뭐 학부모들 회의니까. 근데 반이 있단 말이에요. 1반도 있고 2반도 있고 3반도 있고. 그럼 1반 반별로 정렬을 하고 같은 반이라면 학생 이름을 순서대로 하고. 그러면 이제 강감찬이 앞에 오겠고 홍길동이 뒤에 오겠죠. 그렇게 정렬을 해가지고 순서를 모아놓고 보면은 편하죠. 1반이 앞에도 있고 저 뒤에도 있고 중간에도 껴있고 막 흩어져 있으면 반별로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같은 반끼리 앞에 오고 같은 반이라면 이름 순서대로 나오게끔 하고. 그러면 이제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겠지만 뭐 홍길동 아빠 엄마가 앞뒤가 나오든 뭐 뒤로 나오든 그건 상관없겠지만 이름은 가나다 순으로 나와야지. 애들 이름은. 그러면 되게 편하죠. 예, 되게 편해요. 예를 들어서 사유별로 한번 정렬하고 싶다. 사유별로 하는데 사유가 같으면 분류별로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정렬에 가서 첫 번째는 사유고 두 번째는 분류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기준이 더 있으면 기준을 추가하고 기준이 필요 없으면 기준을 삭제하면 되고. 자, 추가했어요. 추가했는데 이 기준을 안 쓸 거란 말이야 내가. 그러면 이 기준에다 클릭해 놓고 삭제해야지.
그러면 사유가 가나다순에 의해서 나올 테고 같은 단순 변심도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분류별로 나오게끔 해라 이거죠. 그러면 단순 변심이 이만큼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초 화장품이 5건, 선케어가 2건, 아이라너이 4건 이렇게 나오고 물품에 하자가 발생한 거는 또 기초 화장품이 하나, 마스카라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향수가 2가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내가 보고 싶은 이유대로 사장님이라면은 과연 왜 반품이 들어왔는지 반품 사유별로 보고 싶을 수도 있고 지점별로 볼 수도 있고 분류별로 볼 수도 있고 날짜별로 볼 수도 있고 금액별로 볼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볼 수 있겠죠. 뭐. 예. 이게 지금 데이터가 한 30개밖에 안 되지만 30만 개도 금방 해요. 버튼만 눌러주면 30만 개가 아니라 척척척 되더라 이거지. 엑셀은요 100만 개 이상이 들어가요. 100만 제일 한번 볼까요? 저 밑에 몇 개가 있나? 104만 개예요. 104만 개. 104만 8천 개가 들어가니까 100만 개의 데이터를 나열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모임의 회원이 100만 명이야. 아 그럼 정렬 금방 한다고. 근데 150만 명이야. 그럼 안 돼. 150만 명이면 안 돼. 예. 그때 이제 나눠야 돼요. 나눠놓고 해야지. 자, 178페이지 제일 밑에 한번 보실래요?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는 기준이 있어요. 지금 반품 장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로만 돼 있고 금액은 단순히 숫자로만 돼 있으니까 숫자야 뭐 1, 2, 3, 4 순서대로 크고 작은 건 알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말도 가나다 순서대로는 알겠는데 요 내용 잠깐 보세요. 내용을 보시면은요 영어도 있고 우리말도 있고 섞여 있단 말이야. 내용별로 정렬을 하면은 어떻게 나오나 볼까요? 영어가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말 가나다 순으로 나오네요. 그런데 숫자가 있으면 숫자가 제일 앞에 나와요. 숫자가 제일 작아요. 그 다음에 글자인데 숫자 다음에는 기호 골뱅이나 느낌표나 뭐 이런 기호들 그 다음에는 영어 그 다음에 우리말 근데 영어도 이 책 틀렸다. 이 책 틀렸어. 거점은 좀 소문자가 앞에 오고 대문자가 뒤에 와요. 여긴 대문자가 앞에 온다 그랬죠? 오름차순 정렬해 보면 영어 대문자 다음에 소문자인데 내림차순은 그럼 거꾸로 가야 되는데 거기도 대문자 소문자 똑같아. 자 소문자 다음에 대문자예요. 소문자가 작은 거고 대문자가 큰 글자잖아요. 예. 그래서 대소 크기에 의해서 가나다 순에 의해 정렬해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요. 자 보시면 이런 거죠.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기호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대문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말이 있겠지. 이렇게 우리말이 우리말이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게 있겠지. 이 순서대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뒤에 뭐가 있냐면 오류 난 거 있어. 오류 논리적인 거 뭐 이런 거 그건 빼더라도 기본적으로 숫자가 제일 앞에 오고 작은 게 그 다음에 특수기호들 그 다음에 소문자 그 다음에 대문자 그 다음에 우리말 영어가 앞에 와요. 영어가 공백은 비어있는 것들 있잖아. 비어있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비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비어있을 수도 그러면 정렬을 시키면 걔는 제일 뒤에 처박혀. 오름차순을 하던 내림차순을 하던 걔는 무조건 빼놓고 하더라 이거지. 공백은 아는 채 안 해. 그래서 잘못해가지고 빈칸이 들어가면 걔는 제외를 시켜요. 무조건. 그건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제품 코드별로 정렬 한번 해볼까요? 제품 코드별로요? 한번 해보세요. 제품 코드별로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 정렬이 예. 클릭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반품 장소별로 정렬을 하는데 반품 장소가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납품일을 최근 날짜가 나오게끔 위로 나오게끔 할 거예요. 그럼 기준이 두 가지니까 요것만 갖고 누를 수는 없고 여기다 누를 수는 없으니까 이럴 때는 꼭 정렬이라는 요 눌러서 여기에서 뭐를 누를 건지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첫 번째 반품 장소별로 하고 반품 장소는 가나다순 오름차순이고 반품일은 내림차순이고 그러면 정렬 버튼 눌러서 첫 번째 기준은 뭐다? 반품 장소가 돼야 되겠고 기준을 하나 추가하기 위해서 누를 거고요.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반품일이 되는 거죠. 반품일. 반품일이 두 번째 기준인데 최근 날짜가 위에 올라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내림차순이어야 되겠죠. 오름차순 하면은 묵은 게 위에 있고 내림차순이야 최근 게 위에 올라오겠죠.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강원 지점이면 강원 지점별로 나오는데 날짜가 최근 날짜가 위에 올라오게끔 됐더라 이거죠. 여러분들이 보시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예. 자, 책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179페이지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반품일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는데 반품일로 정렬하는데 같으면 분류. 그러니까 반품일을 기준으로 정렬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반품일은 뭐 굳이 날짜가 다 지멋대로 다 달라서 상관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분류별로 정렬을 하고 같은 분류라면은 반품일이 최근 게 먼저 나와라 그러면 정렬해 가서 분류별로 하고 기준을 추가하고 여기는 반품일을 내림차순으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분류별로 나오고 같은 분류라면은 향수면 향수끼리 모이는데 그때는 최근 날짜가 앞에 오게끔 하는 거죠. 이렇게. 정렬이 제일 쉬워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정렬이 하나 있어요. 또 다른 정렬이 있는데 한번 좀 볼게요. 여기 지점 있잖아요. 지점. 근데 우리가 원하는 지점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가나다 순에 의해서 강원도가 제일 앞에 있겠고 그 다음에 경기가 있고 경상이 있네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대부분이 서울이 앞에 와야 되거든? 서울,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제주 제주도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우리 보통 그런 식으로 나열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호남이 있으면 이제 경상 밑에 호남이 있고 호남 밑에 제주 지점이 있겠죠. 그렇게 그거를 내 마음 순서대로 할 수는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해볼게요. 자, 반품 장소라는 곳에서 클릭해 놓고요. 반드시 블럭 잡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블럭을 잡을 때는 어떤 거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딱 붙어버렸죠. 이렇게 1, 2, 3, 4 쭉 붙어버렸죠. 이때는 정렬하기가 참 애매해요. 보세요. 깨져버렸죠? 여기가 붙어버렸잖아요. 윗동네하고 아랫동네가 붙어가지고 정렬을 시키면 뭐가 기준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럴 때는 꼭 블럭을 잡아야 돼. 이렇게요. 이렇게 블럭을 잡아야 돼. 그래서 탭키로 옆에 가가지고 정렬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런데 아까 어떻게 했었냐면은
여기 빈줄이 하나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윗동네하고 아랫동네하고는 꼭 이렇게 한 줄이 떨어져 있어야 돼요. 두 줄이나 한 줄이 떨어져 있어. 네 동네하고 우리 동네하고 다른 거야 라고 꼭 알려줘야 돼. 그리고 나면은 뭐 아무데나 원하는 곳에 가서 정렬하면 알아서 착 되더라 이거지. 자, 반품 장소별로 정렬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이 위로 올라오게끔 해야 되고 제주가 밑으로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정렬 버튼 눌러서 오름 차순하면 강원도가 앞에 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눌러가지고 사용자 지정 목록 요거 한번 해보세요.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걸 딱 클릭하는 순간 떠. 어떤 정렬, 어떤 순서대로 할 건데? 라고 물어요.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새 목록 밑에 보시면 썬데이, 먼데이도 있잖아요. 쭉 갔더니, 사장, 부장, 과장, 직원도 있고, 국어, 영어, 수학도 있고, 부장, 차장도 있고, 수석 책임도 있고, 종류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순서는 아니죠, 우리가. 그럼 새 목록에다 클릭하고, 여기다가, 서울지점, 써야 돼. 서울지점. 책에 있어요. 어디 있냐면 181페이지에 중간에 8번에 보면은 있어요. 서울지점, 경기지점, 글자 틀리면 안 돼요. 강원지점, 충청지점, 경상지점, 전라지점, 제주지점. 전라지점은 없지만 서울,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 제주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181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지금 서울 지점부터 제주 지점까지 나와 있는데 전라 지점은 없지만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없으면 뭐 안 나오겠지만. 예. 그게 나는 이 순서대로 보고 싶다 이거 이 순서대로. 요렇게 지점을 만들어 놓고 추가해야지 추가. 이걸 서울, 경기, 강원 이렇게만 쓰시면 안 돼요. 여기 명칭이 무슨 지점으로 돼 있잖아요. 똑같이 써주셔야 돼. 그리고 다 썼으면 추가하고 확인 누르시면 돼. 그러니까 나는 서울 지점, 경기 지점, 강원 지점 이 순서대로 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내가 원하는 지점 순서대로 쫙 되더라 이거지. 왜냐면 직책 같은 거 있지. 직책 순서대로 정렬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과장은 기억이니까 자 보세요. 과장 있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사장 있고 뭐 여기에 부장 있고 차장 있고 과장 있고 대리 있고 사원이 있는데 얘를 순서대로 정렬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순서대로 정렬하면은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과장이 제일 낮아. 차장이 제일 높아. 그리고 사원하고 사장은 붙어 다녀. 그럼 거꾸로 정렬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정렬하면 차장이 제일 높아. 과장이 제일 낮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아까 여기 보니까는 사용자 지정 목록 중에 이런 거 해놓은 거 있네. 여기 이런 거 사장, 전무, 상무, 이사,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있네. 그렇죠. 요 순서대로 난 정렬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면 착 되더라 이거지. 그렇죠. 왜냐면 안 그러면 가나다 순으로만 알잖아. 군대 계급도 그렇잖아. 군대 계급 제일 높은 사람이 별내 대장이고 그 다음에 제일 낮은 게 이병인데 짝대기 하나인데 하사라는 계급이 있잖아. 하사 히읗이잖아. 히읗 이게 제일 높아. 히읗이. 그러면 계급이 거꾸로 돌아간다고 막. 예. 그 병장은 또 비읍이니까 대장은 디귿이고 디귿보다 비읍이 뒤에 있으니까 병장이 더 높은 거로 나오고 제일 높은 사람이 하사가 된다고. 경찰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교장 교감 그 뭐 교장 교감은 기역이고 그렇죠.
뭐 주임 선생님은 지읒이니까 주임이 더 높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렬을 할 때는 꼭 어떻게 해라? 내가 원하는 정렬 순서대로 해야 된다 이거지. 원하는 정렬 순서대로. 여기에 이걸 눌러가지고 반품 장소별로 하고 가나다 순이 아니라 나는 내 원하는 순서대로 하겠다. 내 원하는 순서 요 순서대로 하겠다. 없으면 만들면 되고 없으면 내가 여기다 새로 만들면 되고 있으면 그 중에서 골라가지고 확인 누르면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딱 되더라 이거지. 예. 이것이 정렬의 가장 기본이에요. 더 이상은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자, 그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동 필터. 밑으로 내려가면 자동 필터라는 시트가 있죠? 예. 자동 필터라고 있어요. 자, 정렬은 아까 뭐 했던 거예요?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죠. 왜? 서울지점권만 이렇게 쭉 보는 게 아니라 서울지점도 보고 경기지점도 좀 보고 강원지점도 보고 이렇게 좀 나열해서 보겠다 이거지. 그랬더니 이제 옆에서 하는 말이 그러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시고 서울지점만 보세요. 강원지점 보지 말고 서울지점만 보면 되고 강원지점만 보고 아니면 단순 변심만 보고 걸러내서 보면 안 되겠냐 이거야. 걸러내면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시고 깔때기 그림 있네요. 필터 찾으셨어요? 네, 필터 한번 눌러보세요. 그때 뭐가 생겼죠? 자, 깔때기 필터를 누르면 필터를 선택했다고 해서 여기 약간 색깔이 반전이 되면서 삼각형 기호들이 나와요. 삼각형 기호들이. 그러면 반품 장소에 가서 반품 장소 클릭하면 뭐가 이렇게 뜨죠? 뜨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 선택한 거 빼고 서울지점만 선택하면 돼요. 서울지점만. 나머지 다 빼고 서울지점만 선택돼 있으면 되지. 그렇지. 그리고 확인 누르면 서울지점 것만 나와요. 되게 편해.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아까 반품 장소에 가서 모두 선택하잖아요. 모두. 그러면 금액이 93만 2천원인데 제가 여기 가서 단순 변심이라고 하는 것만 클릭해놓고 확인 누르면 숫자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금액도 달라지고 단순 변심 중에 서울지점 것만 선택할 수 있어. 서울지점 것만. 그럼 89,400원이야 또. 그러니까 단순 변심인데 서울지점 것만 걸렸어. 내 맘대로 걸러낼 수가 있어. 자, 여기 지우기 누르면 돼요. 지우기 누르면 다 나오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거 분류에 가서요. 향수만 걸러내 볼게요. 향수. 그럼 분류에 가서 모두 선택이라고 되는 거를 빼고 누르면 빠져요. 다 나오려면 또 들어 어떻게 됐지? 응? 전체 이거 다 나오려. 여기 지우기. 지우기. 분류에 가서 다 빼고 향수만. 난 향수하고 크린징 두 가지만 보고 싶어. 그럼 두 가지 선택해도 되고, 난 크린징도 빼고 향수만 볼래. 그럼 향수만 선택하면 되고, 그리고 확인 누르면 향수만 쫙 걸러냈단 말이에요. 걸러냈어. 그럼 잘 보시면은요, 여기가 아까는 삼각형이었는데 이제는 깔때기로 변했어요. 미국 사람들도 이 깔때기 갖고 걸러내나 봐. 우리 예전에 이런 거 많이 했죠. 뭐 간장이나 기름 같은 거 이렇게 병 같은 데다가 이렇게 대고 부으면은 쫙 들어가잖아요. 그거 같아. 이 깔때기라고 우리 불렀는데 미국 사람들이 이거를 필터에 집어넣은 걸 보면은
걔네들도 이렇게 해서 사용하나 봐요. 그렇겠지 뭐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아닐 테니까. 자, 그랬더니 향수만 걸러냈다고 깔때기에다 딱 갖다 대보세요. 깔때기. 분류 옆에 있는 깔때기에다 딱 갖다 대면 뭐라고 뜨냐면 분류가 향수인 것만 걸렀네요 라고 보여. 그리고 왼쪽에 숫자를 보시면 5번도 없고 10번도 없고 13번, 14번, 15번, 16번, 뭐 29번도 없고 네 가지만 뜨잖아요. 숫자가 파랗게만 뜨죠. 이 파란 건 뭐냐면 네 가지만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반품 장소 보이세요? 반품 장소? 이 반품 장소에 가서 화살표 눌러가지고 또 서울 지점만 선택해 보세요. 서울 지점만. 경기 지점, 제 지점은 빼고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은요. 그나마 또 두 개로 줄어.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서울 지점에 반품된 향수라는 제품들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액이 78,000원이야. 그럼 78,000원짜리 한번 찍어보세요. 뭐라고 써있길래 78,000원이라고 나오나? 여기 뭐라고 써있죠, 이렇게. 서브토탈이라고 써있죠. 우리는 아까 거기 합계가 나오길래 썸인 줄 알았는데 썸이 아니야. 썸은 무조건 다 더하는 거야. 숨어있든 안 숨어있든. 근데 서브토탈은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것만 계산하는 거야. 근데 여기 9라고 써있죠. 9. G5부터 G34까지 30가지의 합계를 구하는데 서브토탈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계산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9번이 뭐냐면 9번이 합계 구하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종류가 많아요. 많은데 여기 보면 번호가 1번서부터 11번까지 있어요. 1번서부터 11번까지 있는데 그 중에 합계를 구하는 숫자가 9번이야. 9번. 만약에 그 숫자를 1로 바꾸면 여기 써있네. 여기 평균 최대값은 4번 합계는 9번. 이건 또 뭐야? 뭐가 많죠. 그렇죠. 하여튼 11번까지 있는데 또 밑에 101번부터 111번까지 있는 걸 봐서는 하여튼 종류는 11가지가 있고 그 중에 평균 구하는 거를 계산하고 싶다면 1번으로 바꾸면 되는데 그러면 요거의 평균이 나오는 거야. 근데 원래대로 합계로 바꿔놓고. 자, 그러면 필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걸러내는 거죠. 걸러내는 거. 필터라는 의미는 다 아실 테니까. 그 다음에 지우기 누르면 어떻게 돼요? 다시 다 보이는 거고. 자, 이번에는 단순 변심으로 들어온 기초 화장품만 찾아보세요. 단순 변심으로 들어온 기초 화장품만 찾아보세요. 그러면 사유에 가서 그 화살표 눌러가지고 단순 변심만 클릭하면 되겠죠. 그럼 단순 변심 많잖아요. 왼쪽에. 그럼 그 중에 뭐? 기초 화장품만 선택하면 되지. 기초 화장품만. 자, 단순 변심으로 들어왔는데 기초 화장품에 대한 것만 5건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다고. 자, 찾아보셨어요? 이렇게? 단순 변심으로 도는 기초 화장품만 봤어요. 자, 그 다음에 단순 변심으로 든 사유를 클릭해가지고 모두 선택하면 모두가 되고 분류에 와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모두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다 나오겠죠. 그렇게 귀찮으면 다시 지우기만 누르면 조건 걸어놓은 거 다 빠지고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좀 특이한 거 해볼게요. 이 책에 지금 설명을 안 해놓은 것 같은데, 있기는 있다. 뒷부분에 있네. 자, 이 책을 여기 한번 보죠. 185쪽. 아까 저 위에 합계 구하는 걸 보니까 썸이 아니라 섭토탈이라고 써있다 그랬잖아요. 185페이지 보시면은 오른쪽에 그 섭토탈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숨긴 값도 포함할 거냐, 숨긴 값을 무시할 거냐, 뭐 이런 얘기 한 거죠. 예. 그래서 합계를 구한다 그러면 9번을 써야 되고,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여기 5번하고 6번하고 7번 세 개를 여기 보세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숨기기 누를 수 있어요. 숨기기 누르면 걔가 사라져요. 그러면 숨겨진 것도 포함할 거냐? 아니야. 나 숨은 거는 안 할 거니까 걔는 빼. 그러면 아까 합계 구하는 게 9번이라 그랬잖아요. 9번. 근데 109번을 쓰면은 눈에 보이지 않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좀 전에 숨겨놓은 거. 그거는 계산해서 빼겠다 이거야. 요거 아까 제가 숨겼는데 이 세 가지 숫자에 대해서는 계산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숨겨라 이거야. 숨겨라. 숨겨라 이거야. 숨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은 9번이 아니라 뭐다? 109라고 써라. 109번으로. 그럼 걔들은 숨어있는 거는 계산 안 하겠다. 근데 아까 그 필터링을 하면 안 보일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죠. 근데 걔는 숨긴 건 아니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서울 지점만 보겠다라고 했으면 서울 지점만 남고 나머지는 안 보이잖아요. 걔는 숨긴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거지. 그런데 내가 요 15번은 아예 숨길 수도 있거든. 이렇게 아예 안 보이게. 그러면 15번은 빼버리면 이렇게 숨기기 누르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놓고 계산하다 보면 얘는 숨은 것도 보이거든. 숨은 것도 계산하는 거야. 9번은. 근데 여기다가 109라고 109라고 쓰면은 숨은 건 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 subtotal이라는 함수는요. 굉장히 어려운 함수 중에 하나예요. 편리한 기능을 갖고 있지만 복잡해요. 내용 자체가. 예. 예를 들어서 서울 지점만 봐라 그랬더니 93만 2,400원이라는 전착계가 계속 나오면 야 서울 지점은 금액이 다른데 왜 합계는 똑같이 나오냐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 그룹별로 계산하는 게 subtotal이다. 요거 하나 더 볼게요. 이런 걸 한번 볼게요. 지금 금액이 65,000원도 있고 뭐 여기 2만원도 있고 15만원도 있잖아요. 그러면 금액 제일 높은 거 5개만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단 금액에 클릭해놔야죠. 그리고 거기 화살표 눌러야죠. 삼각형 화살표. 그러면 보세요. 제일 높은 거를 여기서 다 빼고 모두 다 선택하고 요렇게를 선택해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 20개만 하세요. 그럼 일일이 20개 세야 되잖아. 그건 아닌 것 같고. 여기 필터라고 있어요. 필터. 여기 숫자 필터. 여기 글자죠. 여기는 글자니까 글자 필터가 있고. 그렇죠? 여기는 숫자니까 숫자 필터라고 있거든요. 숫자 필터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답이 보일걸? 금액이 제일 큰 거 5개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일단은 필터링을 걸러내야 되니까 화살표 눌러서 숫자 필터에 갔더니 여기 뭐라고 뜨죠? 이렇게. 이 중에 뭐를 누르면 좋을까? 상위 10. 상위 10이라고 써있는 거 있잖아요. 얘 눌러가지고 5개만 봐라. 근데 거꾸로 하위 5개도 볼 수 있어요. 꼴찌 5개.
금액이 제일 낮은 꼴찌 5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금액이 제일 높은 꼭대기 5개. 그러면 5개만 보이는 거. 근데 6개가 나왔네? 45,000원짜리가 2개인가 보다. 그러니까 6개가 나올 수밖에 없지. 네. 다시 숫자 필터에 가서 이번엔 하위 5개를 선택하면 하위 5개 나와요.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위 5개가 아니라 하위 5%를 찾아봐라. 5%. 그런 거 있었잖아요. 시험을 봤는데 1등에서 100만 명까지 나왔다고. 100만 등까지. 그 중에 시험점 제일 잘 본 1%만 찾아보자. 100개만 찾아봐라. 100명만 찾아봐라 할 수도 있지만 1%만 찾아봐라. 이럴 수도 있겠죠. 그때는 개수가 아니라 항목이 아니라 퍼센트로. 확인 누르면 여기는 5%니까 뭐 하나밖에 없네요 지금. 예를 들어서 10%로 해볼까? 10%? 10%니까 4개가 나오네. 똑같은 게 2개가 있어서 2개만 나와야 되는데 30개죠? 30개 10%면 3개가 나와야 되는데 4개가 나왔네. 똑같은 게 2개가 있어서. 그 다음에 필터 해제 누르면 금액에서 필터 해제 누르면 뭐가 된다? 다 나오고. 자, 이 책에서 나오는 대로 이런 것만 할 수도 있어요.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 있는 것만 찾아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숫자 필터에 가서 뭐 해당 범위라고 있네. 해당 범위. 그럼 5만원보다 크거 나갔고 10만원보다 작은 거.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 있는 것만 찾아낼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내가 한 5억에서 6억 사이에 그 물건만 좀 봅시다 그랬어. 근데 우리 사무실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게 물건이 2개밖에 없으면 2개니까 금방 알 수 있지만 거래 물품이 한 500개가 있어. 그럼 500개를 다 찾아가면서 이거는 5억에서 6억 사이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필터를 걸면 되지. 매매가가 5억에서 6억 사이만 여기에서 5억보다 크거나 같고 6억보다 작거나 같은 것만 찾아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 해당하는 물건만 쫙 골라져 나오겠지. 그럼 그것만 보여주면 되잖아. 10억짜리 보여줄 필요 없이 3억짜리 보여줄 필요 없이 별걸 다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있잖아요. 지금 여기 다시 여기 이거는 뭐라고 하면 돼? 등록일이라고 하면 되겠죠. 몇 월 며칠 날 우리 아파트 좀 팔아주시오 그랬단 말이야 누가. 그럼 몇 월 며칠 지역 예, 뭐 개나리 아파트인지 무슨 아파트인지 진달래 아파트인지 평수 몇 평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또 동수 층수 이런 거 있잖아. 뭐 남향인지 요즘 뭐 북향은 없겠지. 뭐 남향인지 이런 거 있겠지. 방 개수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방수 화장실 수 이런 거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오전 무조건 난 화장실 3개짜리 달래. 평수가 크든 작든 상관없으니까 금액 상관하지 말고 화장실 3개 달린 거 주시오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3개짜리인지 아닌지 다 찾을 필요 없이 여기 가가지고 화장실 개수가 3개짜리 딱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3개짜리 물건이 쫙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갖고 보여주면 되지. 아 여기 5개 있네요. 이 중에서 골라보세요.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 나는 30평짜리 구하고 싶어요. 그럼 평수에 가서 30평짜리 찾으면 되겠지. 거래 물량이 몇 개 없으면 그냥 수첩에 몇 개 적어 놓으면 되지만 거래 물량이 많은 데는 수작업으로 찾으려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죠. 엑셀에서 쫙 넣어놔야지. 그래서 끝에다가 뭐 하면 돼, 이제. 얘는 판매가 완료가 된 건지, 거래가 성사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거래 성사된 거는 해결하면, 보여주면 안 되잖아. 물건 팔린 건데. 그런 식으로 걸러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걸러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서울 지점하고 아니 강원 지점하고 제주 지점 두 개만 보고 싶어요. 그럼 두 가지 지점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단순 변심으로 온 것만 보고 싶대. 이렇게만 볼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단순 변심으로 온 거나 향수이거나. 그럼 아까는 단순 변심으로 온 것 중에서 향수만 봐라 이거였어요. 향수만 봐라 이렇게. 그럼 단순 변심으로 들어온 향수는 한 개밖에 없는데 제가 원하는 거는 단순 변심으로 온 거하고 단순 변심으로 오든지 향수로 들어온 건지 조건을 그렇게 걸려요. 그건 못해요. 자동 필터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반드시 만족해야 돼요. 동시 만족이라 그러지. 동시 만족.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건 1이면서 조건 2인 경우 이거는 돼요. 그런데 조건 1이거나 조건 2인 경우는 이건 안 된다고. 이건 안 돼.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자동 필터에서는. 그래서 그거는 천상 188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급 필터라는 걸 사용해야 돼요. 고급 필터를.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고급 필터는 조건을 사용자가 마음대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어떤 조건을 선택할 수 있냐면요. 지금 여기 지금 보니까는요. QL, QT, QL, QF, QF, QB 다 Q로 시작하네? 그러면 두 번째 글자가 L로만 돼 있는 거 있어요. L. QL 있네. 그렇죠? QT 빼고 두 번째 글자가 L로 돼 있는 것만 찾아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용 중에 그런 것도 가능한 자동 필터에도 가능은 한데 물품 하자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포장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포장 불량이라고 되는데 뭐 포장 하자라고 우리가 쓸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 하자라는 글자가 들어간 거잖아. 하자가 있는 글자. 뭐 그것만 걸러낼 수도 있고. 여기에 포함하는 글자에 포장에 관련된 것만 이렇게 찾아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포장 불량, 포장 불만족 뭐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종류가 포장 불량 하나가 아니라 그렇지. 뭐 포장 불량이나 포장 불만족이나 뭐 그놈이 그놈 같지만 마음대로 그래서 무슨 글자 중에 포장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것만 나는 걸러내고 싶다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사람 이름 같으면 이시성을 가진 사람만 찾을 수도 있고 홍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것만 찾을 수도 있고 그건 가능해요. 예. 근데 하여튼 간에 자동 필터에서는 조건을 내 마음대로 못 만들어요. 근데 고급 필터는 말 그대로 고급이다 보니까는 조건을 내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는데 마음대로 만든다는 거는 뭐예요? 조건을 걸 줄 알아야지. 그게 어려운 거지.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건 아니에요. 잠깐 쉬었다가 고급 필터에 관한 걸 한번 해 보도록 할 겁니다. 예. 해본.
188페이지 보시면 고급 필터라고 나와 있는데요. 한번 좀 볼게요. 자동 필터 옆에 보시면은 고급 필터란 시트가 나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쓸 거예요. 반품 장소라고 여기다가 반품 글자를 크게 좀 써드릴까? 반품 장소라고 쓰고 여기는 강원 지점이라고 하고 홈쇼핑하는 사람들 많이 써먹겠네 저거. 홈쇼핑 물건 막 그렇죠. 종류별로 많이 해야 되니까. 맞았다. 그 다음에 여기다 분류라고 쓰고 향수라고 써볼 거예요. 이렇게 책에는 그 두 가지만 썼지만 전 옆에도 두 가지 더 썼어요.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자, 이렇게 쓰셨으면 뭐 아무데나 갖다 놓고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고급이라는 게 있네요. 고급 필터. 정렬 필터 옆에 보면 고급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고급을 눌러보세요. 예. 그럼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그러면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예요. 필터는 뭐냐면 자동 필터처럼 걸러내는 거고, 다른 장소에 복사하는 거는 원 데이터 있었죠. 원 데이터. 원 데이터 중에서 요 조건에 해당하는 거를 따로 출력할 거라고. 그 얘기예요. 자, 목록 범위를 먼저 선택하고, 목록 범위를 선택하고, 자동 필터라고 있을 거예요. 자동 필터 밑에. 자동 필터를 클릭해가지고 쭉 블럭을 잡을 거예요. 자동 필터 시트에 있는 자동 필터 시트에 있는 원래 데이터를 쭉 블럭을 잡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범위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은 이렇게 블럭을 잡을 거예요. 이렇게. 다시 목록 범위 못했어.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자동 필터가 있잖아요. 여기. 이 데이터들 중에서 요 해당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만 따로 여기다 출력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내용인즉슨. 예. 그러면 뭐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셔도 되는데 지금 위치가 여기잖아요. 여기다 출력할 거잖아요. 그러면 또 대충 여기다 찍어 놓으시면 편해요. 그리고 고급에 들어가면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잖아요. 그렇죠? 복사 위치는 여기 맞아요. 복사 위치는 맞는데 조건 범위는 얘가 아니야. 조건 범위는 얘가 아니고 요게 조건 범위라고. 이렇게. 여기 조건 범위야. 자, 목록 범위도 있죠. 목록 범위. 목록은 여기 없죠. 여기 자동 필터 시트에 있다고. 자동 필터. 그럼 자동 필터를 눌러서 자, 목록 범위에다 클릭하고 자동 필터에 가서 얘들을 블럭 잡으면 돼. 이렇게 쭉 블럭 잡으면 돼. 이렇게 블럭 잡으면 된다고.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잠깐만, 분류 반품 장소 뭘 잘못 썼나? 분류 강원 지점 중에는 강원 지점 중에는 향수가 없었네. 예, 그러면 다시 여기 강원 지점 말고 서울 지점으로 바꾸죠. 뭐 서울 지점으로 바꾸죠. 뭐. 그럼 A 네 번째다 클릭하고 고급에 가서 다른 요거 얘 삭제할 거예요.
네 번째 주소부터 네 번째 줄을 삭제할 거예요. 예. 자, 고급에 가서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 조건 범위는 맞아요. 그렇죠? 복사 위치는 여기가 되고, 목록 범위는 아까처럼 똑같이 가서 할 거예요. 목록 범위는 자동 필터에 있는 영역이고요. 조건 범위는 이 동네가 조건이 되겠고, 근데 복사 위치는 여기다 출력을 할 거예요. 확인 누르면 이제 나오네요. 그러니까 서울 지점이면서 향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번에는 이 결과를 삭제하고 향수를 이렇게 내려놓을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아까하고 달라요. 그렇죠? 아까는 여기 같은 줄에 있었는데 이 줄이 달라요. 이렇게. 자, 고급에 가서 똑같아요.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 조건 범위는 달라졌어요. 그렇죠? 조건은 아까는 여기와 조건이었는데 이제 바뀌는 거죠. 그렇죠? 복사 위치는 이 자리에 복사할 거고요. 이제 목록 범위는 아까 다 똑같이 가서 자동 필터 시트에 가서 얘를 선택할 거예요. 확인을 누르면 향수이든지 서울 지점이든지 그렇죠? 여기 서울 지점이든지 아니면 향수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 걸리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서울 지점이면서 향수인 거고, 이거는 서울 지점이거나 향수이거나. (189페이지) 보시면은 가운데쯤에 고급 필터 조건 중에 이런 게 나와 있죠. 반품 장소가 강원 지점, 반품일이 크거나 같다 2013년 1월 1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책에. 이건 무슨 얘기다? 강원 지점을 통해서 반품한 건데 2013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건 뭐예요? 반품일이 둘 다 반품이라고 써 있는데 2013년 1월 1일보다 크거나 같고 2013년 6월 1일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1월달서부터 6월 1일 사이에 들어온 것만 반품된 거. 예. 세 번째는 뭐예요? 분류가 기초 화장품으로 된 것이거나 2013년 1월 1일 이후에 들어온 거거나. 네 번째는 뭐예요? 반품 장소가 강원 지점, 서울 지점이잖아요. 이렇게 썼어요. 반품 장소가 서울 지점이고 반품 장소가 저기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건데 둘 다 반품 장소잖아요. 얘를 집어넣어. 이렇게 넣었어. 얘는 빼고 이렇게 조건을 걸어도 돼요. 이 조건인 즉슨 뭐 똑같다? 이 조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항목이 똑같으니까 얘를 옆으로 밀면 되고, 얘는 항목이 서로 다르니까 향수를 이 안에다 밀어 넣을 수는 없지. 이렇게 넣을 수는 없지. 그러니까는 따로 만드는 거고, 얘는 이름이 똑같잖아, 항목이.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면 간단하게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이렇게 쓸 거냐, 이렇게 쓸 거냐, 아니면 이렇게만 쓸 거냐.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내가 고급 필터는 조건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같은 줄에 쓰면 뭐라? 이렇게 같은 줄에다 쓰면 이렇게 쭉 조건을 이렇게 나열하면 뭐다? 이거이면서 이거인 거. 근데 이렇게 서로 줄이 달라. 줄이 서로 달라. 이거는 뭐가 된다? 이거이거나 저거이거나. 조건이 뭐뭐이면서 뭐뭐인 조건. 이런 경우하고 무슨 조건이거나 또는 저런 조건이거나 이런 경우. 그걸 고급 필터에서는 어떻게 했다? 같은 줄에 있으면 뭐뭐이면서 뭐뭐인 거. 서로 줄이 다르면 뭐뭐이거나 뭐뭐인 거. 이렇게. 예. 그게 좀 달라요. 그게. 사실은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지는 않고요. 따로 여기다 우리 출력했죠?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반품 왜 이래 글자를 반품 지점이라고 쓰고 아까 반품 지점이었나요? 여기가요? 반품 장소였네. 반품 장소고 강원 지점이고 이런 거였죠? 그럼 이제 여기다 클릭해 놓고요.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고급 필터 들어가서 그럼 자동으로 블럭을 잡아요. 다른 장소에서 복사할 거고요. 조건 보면 요거죠? 요거만 출력할 거예요. 요런 것만. 어디다 출력할 거냐면 여기다 출력할 거라 여기다. 이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반품 장소가 강원 지점이라고 되어 있는 것만 골라가지고 여기다 따로 출력할 거예요. 그럼 확인 누르면 어떻게 돼요? 강원 지점만 출력이 되거든. 보통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고급 필터에 들어가서 다른 장소에 복사하는데 복사 위치가 고급 필터라고 하는 이동에다 출력하고 싶다 이거지. 여기다. 근데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 안 되죠. 지금 제가 원한 건 뭐냐면요. 이게 원 소스 영역이 여기잖아요. 원 데이터 영역인데 요런 조건만 걸러가지고 다른 데다가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데다가. 안 돼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출력하고 싶은 곳에 가서 고급 필터를 걸어. 근데 조건 범위는 어디 있냐면은 이게 조건 범위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목록 범위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이 동네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 출력할 복사 위치는 여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답이 나오죠. 답이 나왔죠. 그러니까는 어디에다 출력할 거냐 이게 어디에다 출력할 거냐. 그럼 출력하고 싶은 곳에 그 동네에다 놓고 고급 필터가 들어가야 돼. 반드시. 나는 자동 필터라는 이 동네에 있는 거를 가지고 다른 데다 출력할 거야. 이건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니까 출력하고 싶은 동네가 나는 여기 뭐 다른 동네가 있어요. 여기 시트 1번이 있는데 여기다 출력하고 싶어. 그럼 여기다 클릭해 놓고 고급 필터를 들어가야 돼요. 꼭.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내가 여기다 놓고 이 데이터 놓고 고급 필터 눌러가지고 조건 범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조건 범위 들어가 있는데 복사 위치가 여기 같으면 괜찮은데 같은 동네니까 다른 동네로 가져가고 싶어. 이렇게 이건 안 된다 이거지. 에러가 나요. 이렇게 에러가 나. 그러니까 반드시 출력하고 싶은 곳에 가서 고급 필터를 걸어서 작업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다 출력할 거다. 그럼 여기서 시작을 하고 난 여기다 출력할 거야. 그럼 여기서 시작하고 꼭 그렇게. 그게 고급 필터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 예. 근데 해보시고 안 되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뭐.
그 다음에 부분합을 볼게요. 190페이지 부분합. 부분합이라고 하는 거는요. 부분합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합계를 구한다가 아니에요. 부분합은 그룹별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부분합 그러니까 부분적인 합계를 구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말 뜻이. 그게 아니라 그룹별 계산은 그룹별 계산. 그룹별 계산. 많이 혼동을 해요. 부분합인데 그러면 평균은 못 구하나? 당연히 구해요. 그룹별 계산이니까. 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볼게요. 잠깐만요. 여기 부분합 시트에 갔어요. 아까 뭐 자동 필터나 부분합이랑 같은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는 장소가 서울지점, 충청지점, 서울지점, 강원지점, 경상지점, 그 다음에 단순 변심도 있고 뭐 팩도 있고 향수도 있고 종류별로 있는데 원하는 건 뭐냐면 서울지점에 반품이 몇 건이 일어났으며 충청지점은 몇 건이 일어났으며 강원지점에는 반품이 몇 건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서울지점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흩어져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계산을 못 해요.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렬 작업을 먼저 해야 한다. 이거예요.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렬을 먼저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냐면 반품 장소별 건수를 보려고 그랬죠. 서울지점은 몇 건의 반품이 일어났고 강원지점은 몇 건의 반품이 일어났고 한 걸 알아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반품 장소별로 정렬을 해야 돼. 정렬을 하면 어떻게 돼요? 서울지점은 서울지점끼리 모이고 충청지점은 충청끼리 모일 거 아닙니까? 그게 오름차순이 되든 내림차순이 되든 상관은 없어요. 서울지점이 앞에 있던 뒤에 있던 모여있기만 하면 돼. 자, 그러기 위해서는 반품 장소라는 곳에 갖다 놓고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 보세요. 반품 장소라는 곳에서 클릭해 놓고 오름차순을 누르면 강원은 강원끼리 모이고 경기는 경기끼리 모이고 서울은 충청, 제주 따로따로 모이잖아요. 이렇게 꼭 이렇게 놓고 작업해라 이거지. 반드시. 자, 그럼 저 끄트머리에 부분합이라고 있네요. 그렇죠? 데이터 탭에 부분합을 갖단 말이에요. 부분합. 누르시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그런데 잘 보세요. 아까 우리가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 반품 장소별로 정렬을 했죠. 그런데 지금 그룹화 항목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룹. 부분합은 아까 그룹별 계산이라 그랬죠. 근데 반품일을 기준으로 그룹 할 거 아니라 반품 장소별로 할 거란 말이야. 반품 장소별로. 그래서 반품 장소별로 정렬을 해 놓은 거니까 이걸 맞춰야 돼. 그룹화 항목하고 정렬하기 위한 항목이 있었잖아요. 그게 맞아야 돼. 그거 안 맞으면 꽝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금액의 합계 구할 거 아니죠. 오른쪽 금액의 합계 구할 게 아니라 강원지점이 몇 건이 일어났으며 경기지점은 몇 건이 일어났으며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액이든 뭐든 합계가 아니라 뭐예요? 개수로 바꿔야지. 개수. 그게 금액의 개수가 돼도 돼.
그러면 강원 지점은 금액의 개수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럼 금액의 개수가 5하고 나올 거라고. 금액이든 사유의 개수를 세도 되고 내용의 개수를 세도 상관은 없어요. 개수니까. 확인 누르면 이렇게 강원 지점 개수가 몇 개? 5개. 경기 지점 몇 개? 4개. 경상 지점 몇 개? 3개. 서울 지점 몇 개? 9개. 제주 지점 3개. 충청 지점 6개. 하고 이렇게 숫자가 나오더라 이거지. 보기가 싫으니까 다시 부분합에 가서 금액 거 말고 사유의 개수를 세보지 뭐. 사유의 개수를. 여기 나왔네 이렇게. 자, 이번에는 사유별로 개수를 세볼 거예요. 사유별로 개수. 좀 전에 우리 반품 장소별로 개수를 세본 거잖아요. 근데 사유별로 개수를 계산하려면 일단 부분합에 가서 얘를 제거해야 돼요. 기존에 부분합 작업한 거 있잖아요. 얘를 제거해야 돼. 제거하고 사유라는 동네 가서 정렬을 다시 하세요. 사유별로 사유에다가 놓고 정렬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단순 변심, 물품화자, 포장 분량 뭐 이렇게 서로 다 이렇게 정렬이 되겠죠. 그렇죠? 꼭 그래 놓고 나서 부분합 들어가야 돼. 그럼 부분합에서 맞춰야 될 걸 뭐라 그랬죠? 반품 장소가 아니에요. 아까는 반품 장소별로 정렬을 했으니까 그룹을 하겠다고 한 거고, 지금은 사유별로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개수를. 그러니까 부grup할 항목이 뭐야? 사유가 되겠지. 정렬한 거와 그룹할 항목은 반드시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사유의 개수를 세도 되고 장소의 개수를 세도 돼. 개수는 상관없어요. 확인 눌러주면은 자, 단순 변심 16개, 물품화자 8개, 포장 분량 3개, 표시 광고 상의 3개, 총 30개 하고 나온단 말이야. 해보셨어요? 그 문제 낼게요. 분류별로 금액의 평균을 계산해보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분합에 가서 이미 만들어진 부분합을 제거해야 된다 그랬죠? 제거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죠? 그래 놓고 나서 어떻게 돼? 분류별로 금액의 합계를 평균을 구할 거니까 분류에 가서 뭐를 해야 돼요? 정렬을 해야지. 정렬해 갔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기초 화장품서부터 쭉 향수까지 다시 이쪽에 그룹별로 모여져. 그렇죠? 다시 부분합에 가서 당연히 그룹할 항목은 뭐예요? 분류가 되겠지. 정렬한 거랑 똑같은 게 와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번엔 뭐해? 금액에 뭐라 그랬어? 제가 금액에 평균 구하라 그랬죠. 평균. 개수가 아니라 뭐다? 평균. 금액별로 금액의 평균 구하라고. 그럼 기초 화장품은 평균이 얼마고, 선케어는 평균이 얼마고, 향수는 평균이 얼마고, 평균 구해보려고. 그러니까 아까 개수는 숫자든 글자든 개수 세는 건 쉬워요. 근데 평균이나 합계를 구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 숫자만 계산할 수 있지. 반품 장소의 평균을 구하라 이건 안 되잖아. 반품 장소 글자니까. 그러니까 금액의 평균 구해라 라고 해서 아까 개수였던 거를 평균으로 바꾸면 돼요. 금액의 평균 구해라. 그래서 확인 누르면 이렇게 전체는 31,080원인데 예. 이렇게 나와.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1, 2, 3이라는 게 있어요. 1, 2, 3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눌러보세요. 왼쪽에 1. 1을 눌렀더니 뭐야? 전체만 나오네. 2번 누르면 그룹별 나오네. 그룹별. 3번 누르면 개별적으로 다 보이죠? 왼쪽에. 안 나오는데? 여기 1, 2, 3 안 나와요? 여기 1, 2, 3? 여기 있다. 1, 2, 3 눌렀을 때 2번 누르면 그룹별로 나오는데 기초 화장품이 평균 금액이 높네. 전 향수가 높을 줄 알았어요. 향수가. 기초 화장품이 높아. 팩이 제일 싼 것 같아. 팩. 그럼 기초 화장품이 왜 비싼가? 저기 기초 화장품 왼쪽에 가보면 13번 왼쪽에 더하기라고 있잖아요. 더하기 보이세요? 빼기 더하기 나오는데 눌러보면 또 기초 화장품만 또 펼쳐져요. 아, 이거 15만 원짜리가 있었네. (15만 원짜리) 얘가 있어서 비쌌나 보다. 하여튼 간에 이런 식으로 그룹별로 계산할 수도 있고 낱개별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부분합에 가서 안 할 것 같으면 제거하면 돼요. 제거. 자, 부분합에서 정렬하고자, 그러니까 부분합을 하기 위한 부분합을 하고자 하는 항목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여기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렬 작업을 먼저 해야 한다 그래 써놨는데 그 정렬 작업을 왜 하는 거냐면은 부분합을 하고자 하는 항목이 있을 거란 말이야. 아까 반품 장소별로 부분합을 구한다. 그럼 반품 장소별로 정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류별로 나는 분류별로 부분합을 계산하고 싶어. 그럼 분류별로 정렬을 해야 되고. 그게 똑 맞아야 돼. 안 맞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렬은 분류별로 해놓고 부분합은 반품 장소별로 해놓으면 막 다 흩어져 있지. 꼭 그렇게. 아까 정렬은 어땠어요? 정렬을 하면 순서가 흩어지죠. 정렬을 하면 흩어지고 부분합을 하면 또 어떻게 돼? 흩어지죠. 부분합을 하면 흩어지잖아요.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제가 분류별로 정렬을 하든지 사유별로 정렬하든지 정렬을 꼭 해야 되잖아요. 정렬을 하게 되면은 원래 데이터가 아니라 흩어져 버리잖아. 원래 데이터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원 데이터가 흩어져 버린다고. 자, 아까에 보면 정렬도 당연히 정렬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자동 필터는 어땠어요? 흩어져 있는 건 아니죠. 제가 필터를 누르면 여기서 고르면 되잖아요. 이렇게 나는 물품 하자만 선택할래. 그럼 요것만 선택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우기 그러면 원래 있는 데이터로 돌아가잖아. 고급 필터도 마찬가지였죠. 원 데이터들 중에서 원하는 것만 걸러서 따로 출력하는 거잖아요. 원 데이터가 손상을 안 입어요. 자, 데이터 중에 부분합을 하거나 또는 아까 정렬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의 순서가 흩어져 버리는 불편함이 생겨요. 그런데 부분합을 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되게 편하게 작업을 했죠. 우리가 뭐 했어요? 지점별로 정렬을 하고 나서 지점별로 부분합을 해가지고 뭐 금액의 평균을 계산하기도 하고, 그럼 강원 지점에 들어온 반품 물품의 평균은 얼마고 경기는 얼마고, 그래서 편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분류별로 다시 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 분류별로 하고 싶으면 또 다시 부분합에 가서 분류를 제거하고, 분류에 가서 다시 정렬을 하고, 또 부분합에 가서 이 분류별로 또 작업을 해야 되고 하는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방에 해결 보는 게 있어요. 그게 피벗 테이블이에요. 피벗 테이블. 이거 되게 쉬워요. 되게 쉽고 되게 편리해요. 엄청나게 편리한데 엑셀이라는 프로그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힘들어하는 프로그램이야. 내가 만약에 엑셀이라면 제발 저 작업을 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그만큼 어려운 작업이에요, 엑셀 입장에서는. 근데 사용자들은 되게 편하게 하는 거야. 피벗 테이블이라는, 여기 피벗 테이블이라는 작업만 딱 명령을 걸면 그냥 웬만하면 자기 마음대로 막 할 수가 있어요. 정렬 안 해도 되고 부분하면 의미가 없고 내 편한 대로 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피벗 테이블입니다. 피벗 테이블. 피벗이라는 말은요, 이거예요. 돌아가죠. 우리 모니터가 가로로 돼 있죠. 근데 제가 아까 문제지를 세로로 출력한다 뭐 이런 얘기를 잠깐 아까 그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잠깐 한번 좀 볼게요. 얘가 지금 보세요. 얘가 가로로 돼 있어요, 세로로 돼 있어요? 화면은 가로인데 데이터 내용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요? 세로로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인쇄를 한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세로로 보이잖아요, 세로로. 그렇죠. 이거를 그냥 한 화면에 딱 볼 수는 없을까? 그러면 얘를 줄이면, 글자를 줄이면 한 화면에 보이죠. 아, 근데 글자가 너무 작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모니터를 돌려. 모니터를 세로로 돌려. 모니터를 세로로 돌리면 이 지금 보시는 화면은 가로로 보이지만 이렇게 화면을 세로로 돌리면 세로의 한 페이지에 보일 수 있겠지. 예. 그렇게 돌리는 거를 피벗이라 그래, 피벗. 여러분 TV나 모니터를 사실 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TV나 모니터에 기능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이제 피벗이라는 게 있어요. 피벗. 피벗은 모니터가 이렇게 돌아가느냐, 이게 돌아가느냐. 그 다음에 스위블이라는 게 스위블. 스위블은 화면이 이렇게 좌우로 도냐, 이거지, 이렇게. 우리 텔레비전을 보는데 가운데 이렇게 보다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나 좀 보자. 그럼 모니터를 쓱 돌릴 수 있잖아요, 옆으로. 그러면 모니터 받침대가 TV 받침대를 오대려는데 이 안에 있는 TV가 휙 돌거든? 이렇게 돌아. 그걸 스위블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틸트가 있어요, 틸트. 틸트는 뭐냐면 앞뒤로 꺾이는 거야, 앞뒤로 꺾이는 거. 모니터 잡아서 당기는 거야. 꺾이는 거. 그 다음에 엘리베이션이 기능이 있어요. 엘리베이션 기능은 뭐냐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이런 기능이 있으면 다 있으면 비싸요. 특히 요즘 와이드 모니터잖아요. 와이드 모니터는요, 이 피벗 기능이 많지가 않아요. 얘를 돌리려면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돌리려면 엘리베이션이 돼야 돼. 일단은 쭉 위로 올려놓고 돌려야지. 근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지금 스탠드가 없죠. 그러니까는 모니터를 제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잡아서 돌리면 되겠지. 이렇게 돌리면 돌아가겠죠. 돌아가면 되는데 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그래픽 속성에 가서 혹시 돌아가는 기능이 되나 볼게요. 자, 1번 모니터가 있는데 회전 한번 돌려볼게요. 거꾸로 돌았다. 다시. 반대로 돌려야 돼. 이쪽으로 돌려야 돼. 자, 이쪽으로 좀 돌려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화면이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그럼 세로로 됐죠? 예. 세로로 됐잖아. 그러면 여기다 인터넷을 제가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자, 얘를 적용 누르면
저 같은 경우는 보세요. 제가 모니터 이렇게 돌렸잖아요. 지금 이렇게요. 잘 보이지. 여러분은 지금 힘들지 몰라도 저는 잘 보여요, 지금. 자, 보세요. 이렇게 세로로 됐잖아. 그럼 인터넷 한번 실행해보면 어떻게 돼요? 어이, 뭐, 다 보이네, 뭐, 한 화면에. 조금만 줄이면 다 보이잖아, 한 화면에. 되게 편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어떨 때 좋을까? 문서 작성할 때. 여러분 문서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해요? 세로로 출력하잖아, 종이가. 그럼 화면이 세로로 돼 있으면 편하잖아. 여러분 보시기에는 지금 이렇게 가로로 들어가 있지만 저는 지금 세로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화면 자체를. 그러니까는 보세요. 지금 제 화면이 세로로 돼 있잖아요. 세로로 돼 있잖아. 그러게. 여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근데 화면을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니터가 뒤에 씩 돌리면 돌아갈 거 아니야. 이렇게 돌리는 모니터를 뭐라고 부르냐면 피벗 모니터라고 그래. 피벗. 이런 모니터는 비싸요. 이런 모니터는 비싸다고. 자,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릴게요. 회전하면 헷갈리니까. 돌아왔어요? 오케이. 자, 이제 원래대로 돌려놓고 이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우리 여기 엑셀에서 지금 피벗 테이블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이건 어차피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 피벗 테이블은 뭐냐면 아까 반품 장소별로 정렬을 하고 반품 장소별로 부분합을 해야 되고 그럴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항목대로 내가 돌릴 수가 있어.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것 중에 하나예요. 예. 좀 전에 피벗 테이블 제가 보여드렸는데 피벗 테이블이 아니라 피벗 모니터 보여드렸는데 괜찮겠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제가 출력을 한 거예요. 화면상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시험 문제가 세로로 돼 있는데 화면은 가로로 돼 있으니까 한 화면에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럼 세로로 돌려놓고 보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화면을 캡처 저장해가지고 그림으로 저장을 해가지고 아까 그 책 이제 문제집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